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삭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뜻을 품고 삭발을 한 건 아니고 모양, 심정이요. 귀걸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뚫려있는데 보이죠? 귀걸이가 빠졌었는데 삭발을 하고 이제 다니니까 애들이 저 새끼는 무슨 양아치일까. 1995년 얘기입니다. 니들이 몇 년생이죠? 안 태어났어요. 어? 안 태어났어요. 공 몇 년생? 00년생. 00년생? 아, 니네 밀레니엄 베이비야? 네. 맞아? 좋겠다. 좋은 거예요? 나도 00년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제가 1976년에 태어났죠. 그럼 내가 몇 살인 거지? 계산 되니? 42살. 그렇죠. 수학을 배웠으면 계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3월달에) 화통을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학교 손 들어볼래? 동화가 안 맞아. 동하고? 학교가 어디였죠? 인창에 시험 보나? 네. 1년 내내 가져갔네. 1년 내내. 기백은 3학년 때 하고? 네. 미적투는 2학기 때 하고? 네. 동학원은? 3학년 때 확통 기획 다 시험 볼 때. 그만큼 미적원이 어렵게 나오겠죠. 미적원만 나오고. 괜찮아, 우리 더 어렵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지 이렇게 보면 쉬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 더 어렵게 해서 저희 학교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워요. 다 맞아야죠. 한 번 어려웠는데. 항상 우리는 수능을 준비할 때도 내신을 준비할 때도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불수능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작년 수능이 만약에 쉬웠대. 6월 금년에 6월 9월 고사 봤는데 쉬웠잖아. 그리고 무조건 어려워지죠. 그러면 긴장의 끈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망합니다. 이렇게 폭망하기 때문에 또 최근은 경향이 이과수학도 이제 1등급 컷이 막 한 개 틀리거나 그래야 막 1등급 컷이기 때문에 최근 경향이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30문제 중에서 한 개 틀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대학을 원하면 다 맞아야겠죠. 그죠? 연습 문제! 13-1번 체크부터 할래요? 다 풀어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 다 푸시면 되는 거고요. 다 푸셔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1, 3, 5, 6, 7, 8 푸는 거죠. 네. 푸는 거야. 10, 11, 15 많이 안 됐다. 아, 좋죠? 과연 좋을지는 두고 봅시다. fx x의 5은 더하기 3x래요. 다 풀면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다 푸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체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ft의 dt를 이제 구분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얘가 넓이를 밑변으로 나누고자 하고 있어. 근데 구간이 1에서부터 x제곱까지니까 밑변의 길이는 x제곱 빼기 1이었을 거야. 근데 너가 x제곱 빼기 1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는데 x제곱 빼기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을 쓰시고 밑에다가 x제곱 빼기 1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너는 뭐냐면 함수값의 극한값이니까 fx가 연소함수라는 게 보장만 된다면 극한값이 f1로 갔겠죠. 근데 fx가 다함수잖아요. 연소함수 미분은 가능함수일 거니까 f의 1이 되고 곱하기 x가 1로 가요. 얘는 x 빼기 1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분모가 x 플러스 1이 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1로 가는 순간 2분의 3이 돼서 2분의 3을 곱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f의 1이 4잖아요. 그래서 6이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됐죠? 개념으로 푸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수식으로 그냥 순수하게 푸는 거야. 남들 다 풀듯이. 너는 어떻게 되냐면
전적분 중에 하나니까 라지 f의 x세제곱 될 거고 빼기 라지 f의 1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맞춰놨잖아요. x세제곱 빼기 1로 이제 맞춰놨어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 이렇게 곱하기 얘가 x 더하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왼쪽은 미분기수의 정의죠? 네. 라지 f 프라임의 1이니까 f의 1이라는 소리인 것 같고 둘 다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곱해도 되겠죠. 2분의 3이 돼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풀이의 결정 조건은 연속함수인 거야. 맞아요, 연속함수.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5번을 보시죠. 자, 3차 함수가 있대요. x의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가 있대. 라지 fx는 뭐 적분을 했나 본데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라고 한대요. 정적분 중에 하나 얘기하겠죠. 걔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오직 한 개의 극값을 갖도록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상황인가 봐. 물론 이 식을 보는 순간 x 대신에 처음에 뭐 집어넣고 싶어요? 0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f의 0은 0이겠구나. 이제 그거를 알아요. 그리고 또 보자마자 미분하고 싶죠? 네. 미분하고 싶으셔야 돼. 미분을 해보면 썰렁하니까 미분하는 건데 안 쓸게요. 얘가 그러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얘가 부정적분 중에 한 개예요. 부정적분 중에 한 개. 원래 있던 식이 3차식이었거든? 걔를 부정적분 했어? 그럼 4차식으로 바뀌지? 엔드 x제곱에 계속 양수였으니까 적분 때려도 x 4제곱에 계속 양수였겠죠? 그럼 4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얘들이니? 얘들이잖아요. 얘는 극대각수가 다 있잖아. 얘는 극소값밖에 없잖아.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얘만 아니면 돼. 그 소리지? 얘만 아니면 돼야. 나머지는 뭐 갔다가 이렇게 훅 올라가거나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 그러면 얘만 아니면 돼. 그 소리인 거야. 그럼 너는 무슨 얘기냐면 극점의 사표가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0으로 놓는 그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질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해. 그거에 6건을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그거 갑니다. 준식을 이제 미분할 거예요. 라지 fx가 이제 있는 거니까 준식을 미분을 했어요. 라지 fx를 미분하는 순간 스몰 fx로 바뀌게 될 거고 스몰 fx가 넣습니다. x의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가 될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 놓는 x값을 찾으면 극점 x표가 나올 거예요. 즉 3차 방식의 해가 왼쪽 케이스를 구하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 가질 경우를 하러 가자. 그러면 일반적인 패턴은 3차 방식을 푸세요 이런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감사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니까 3차 방식의 해를 나는 판별을 하러 가야 되는 건가 봐. 판별을 하러 가야 되는 건가 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왼쪽에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 오른쪽에는 움직이는 함수. 움직이는 함수의 결정 조건은 상수함수거나 1차 함수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3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왔다리 갔다리 그거 할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놓습니다. gx. 초월함수도 마찬가지야. 움직이는 함수, 고정되어 있는 함수. 고정된 건 포인트는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다시 쓰죠. gx가 x세제곱 빼기 3x가 될 거래. 그러면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에다가 빼기 3이 될 거고 미분해서 연대기 x값도 찾자.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되죠? 그래.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가 제대로 그려보죠. A시당초 원래 있던 gx라는 놈이 인수분해가 돼요.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절편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이 있고 루트 3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대. 그러면 A시당초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변곡점의 대칭일 거니까 아마 여기가 대칭이었을 거고 x제곱이 계속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극점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1이야. 이렇게. 그래서 G1과 G-1을 구하러 갑니다. G-1은 2가 되나요? 2가 되고요. G의 1은 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돌렸어. G1은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G-1은 2래. 어머? G-1은 2래. 2가 된대. 그러면 상수함수 마이너스 a짜리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럴 때지. 이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a라는 놈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았을 때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놈이야.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놈이었겠지. 이거에 뭐 구하라 그랬지? 여사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문제를 풀거나, 그래서 a의 최소값 구하는 거였죠?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양수 a니까 최소값은 2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해도 돼. 얘가 어차피 너랑 너 사이에서만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는다면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서로 다른 세 식을 안 갖겠죠.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내려오셔도 좋고. 됐어요? 양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니까 2가 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7번으로 가요. 어디? 미분을 얼마나 잘 기억하나? 좀 봐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극대극소가 존재하죠. 그 연관성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죠. 다시 묻습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극대과 극소값이 존재하죠. 야소 그 아니 연속일 연속단 때만 연속일 아니에요. 연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왜? 극대값의 정의가 뭐야? 그 근처에서 가장 센 거. 그렇지. 가장 센 거. 센 거 아주 좋습니다. 센 거. 그래요. 좋은 표현이네. x가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놈의 정의가 뭐였냐면 아주 작은 구간을 설정을 하죠. 아주 작은 양수 h를 설정을 하고 여기가 a 더하기 h였을 거고 a 빼기 h였을 거고, 그러면 함수값 3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함수값 3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커? a가 제일 커. 그러니까 극대값의 정의는 이런 거야. f의 a 빼기 h보다 fa가 더 큰 놈이었을 거고, 쓸 필요는 없어. 모르는 사람만 써. 이렇게 하면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 쭉 범위를 잡아보면 여기서밖에 극대값을 갖지 않겠죠. 그런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도 똑같이 여기가 x는 a를 잡잖아. 그러면 그 근처를 잡아요. 여기가 a 더하기 h가 있고요. 양수 h야. 아주 작은 양수 h야. a 빼기 h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큰 값이 fa죠.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과 불가능과 극대극소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을 해석을 해보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미분이 가능하므로 미분에서 영되게 하는 그 지점이 극대적 X표를 갖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얘는 미분이 여기서 불가능하죠? 다만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극대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그 문제 풀러 가자. 13-7번. 13-7번 관련 얘기는 안 해요. 극대극소가 나와서 복습한 거야. 자, 13-7번. 또 얼마나 기억하나. 다음 함수예요. 아주 좋은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 더하기 2x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지금 배웠던 이론이 함수만 바뀌면 미적수로 가는 거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떨어진대. 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이때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즉 f'2가 뭔데? 이렇게 묻나봐. 까지 됐죠?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니까 내가 복습합니다. 저 좀 보시죠. 나머지 정리가 있고 인수 정리가 있어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빵인 경우를 인수 정리. 됐죠? 이 정리만 써보면 fx를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을 거야. 나머지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f의 a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fa가 0인 순간 거꾸로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야. 두 번째 상황은 수능특강 세제곱도 봤다. x 빼기 a의 제곱이 있고 세모 이렇게 돼 있대요. 즉 fx를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요 이런 얘기지. 그러면 조건이 몇 개 나와? 조건이. 일단 a 하나 넣고 싶죠? 아, fa는 얼마예요? 0. 0이야. 또 여기가 완전 제곱식 이상일 때 같이 미분을 때려도 F 프라임. 그렇죠. 공미분일 거니까 x 빼기 a라는 인수는 살아있죠. 왜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을 하더라도 x 빼기 a가 살아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fa가 0일 뿐만 아니라 모두 0이에요. f'a도 0인 거야. 거꾸로 fa가 또 f'a도 0이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해. 그 함수는 반드시 무엇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늘 알아야 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문제가 지금 뭐였냐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함수가 있대. 이 함수를 gx라 하겠습니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조건이 두 개네. g의 2도 g 프라임 2도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가만히 봤더니 부정적분 중에 한 개를 나타내는 인테그랄 상수 x ft dt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모르더라도 두 가지를 했었어야 돼. 첫 번째 x는 2를 한번 넣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x는 2를 넣습니다. 첫 번째 x는 2를 넣었다는 소리는 g에 2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f의 2에다가 플러스 4가 되고 이 집어넣는 순간 0이 될 거니까 얘는 g2가 이거라는 얘기겠죠. 얘가 0이라는 걸 알고 g2가 0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g'2를 하러 갈 거야. g'2를 하러 갈 거니까 g'x를 구하셔야 돼. g'x를 구하시면 안 그래도 미분할 판이었잖아. f'x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x로 미분 때리면 t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fx로 바뀝니다. 이렇게. 따라서 g'이라는 소리는 f'2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f의 2가 돼요. 걔 또한 0이라는 걸 알아. 근데 위의 식에서 f의 2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4였겠죠? 따라서 f'2는 2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예. 네, 까먹으시면 안 돼. 까먹으시면 안 돼. 그리고 보자마자 했었어야 해. 13-8번 봅니다. 통계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걸 잘하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y는 fx. 오른쪽 그림은 fx. 이차함수의 그래프 2다. gx를 이렇게 정의했네. gx라는 함수를 x에 관한 식인데 x에서부터 x 더하기 1까지 ft의 dt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ft의 dt. 이때 gx가 최소가 되는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x값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보시죠. 얘가 좀 봐라. 전적분이야. 전적분. 전적분은 부호를 가진 면적이죠. 따라해봐. 부호를 가진 면적. 양수일 수도 있고 이제 음수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구간의 길이가 1이야. 1. 구간의 길이가 1. 그러니까 나도 봐봐. 구간의 길이가 1짜리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가령 구간의 길이 1짜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적분의 결과는 항상 양수였겠죠. 돼요? 예.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라며. 그러면 일단 양수보다 음수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되어야 하고 음수가 되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나 봐. 됐죠? 그러면 일단 음수인 데다가 절대값이 가장 커야 가장 작을 거 아니야. 절대값이 가장 크려면 대칭축이 일단 2분의 올 텐데 이게 기출 문제야. 2분의 올 텐데 구간의 길이가 1짜리니까 여기가 얼마면 될까? 2
여기는 3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때리는 순간 절대값이 가장 클 테고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겠죠. 됐어요? 즉 x가 얼마야 되는 거야? x가 2. 2여야 되는 거야. 2에서 3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동그라미 2번이죠. 13-15번 봅니다. 해보세요. 지금 2분 드립니다. 15번이요? 네. 어디? 누가 잘하나? 얘 또한 기출문제입니다.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m의 범위를 구하세요와 같은 소리예요. m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 두 부류로 갈리죠. 주어진 상황을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적분으로 표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째려 보이는 사람도 있고. 쫄지 마.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쌤 시간 좀 풀어주세요. 오케이? 파이팅. 5번? 5번? 오, 맞습니다. 오, 잘했습니다. 5번. 답을 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해볼게요. 저 좀 보세요. 일단 말이야, 리미트 시그마가 나와 있고 이상한 게 있어요. 전적분의 정의 쓴 거죠? 그래서 전적분의 정의이므로 너무나 작다니까 n분의 1을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쿵 옮깁니다. 이렇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야. 여기에 있는 얘를 x로 놓거나 n분의 k를 x로 놓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쉽다 했으니까 걔를 m 더하기 n분의 k라고 놓자. 이렇게. 화이팅. x의 범위 가장 작았을 때 m이죠. m. 왜냐면 k가 1 집어넣을 건데 n을 무한대로 뿌릴 거니까 m이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 여기다 n을 집어넣었어요.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뿌리는 순간 얼마 돼? 플러스 k. 오, n 플러스 1이죠. 1. n 플러스 1. n 되는 거니까요. n분의 n은 1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래. 그 다음에 dx가 뭘 거냐면 k의 개수, 공차, n분의 1. 이렇게 됐겠죠. 저놈은요. 인테그랄 m에서부터 m 더하기 1까지 f의 x가 되고요. 얘를 x로 쓰기로 했으니까 n분의 1이 dx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여야 하래? 너무보다 너무보다 작아 그래.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여야 한대. 근데 마침 구간의 길이가 얼마죠? 1 차이가 나.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1 차이가 나는 게 쭉 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려면 이 정도 있어야 돼. 이 정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음수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m이 마이너스 3이어도 좋다. 보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 때리는 건 할만하잖아. 그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좋아. 마이너스 1 좋아. 0 되나? 아니요. 안 되죠. 왜냐면 0 되는 순간 0에서 1까지 되는 거잖아. 양수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2에서부터 3까지 적분 때리면 될 것 같아. 여전히 음수가 될 거니까. m이 또 뭐가 될 거냐면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어디까지 가지? 5까지 가겠죠. 몇 개냐? 7개. 4, 6,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문제는 되게 깔끔해. 문제가 지저분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개념만 해석하면 그냥 바로 풀리는 거예요. 할만하죠? 오케이.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습니다. 이제 뭘 끝이야? 끝이기는 무슨 소리야? 더 고생하라고. 11단원으로 갑시다. 11단원으로. 이제 부정적분을 하러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잖아. 그러면 근데 부정적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설명도 다 했죠. 저뿐만 이제 살짝 하면 되죠. 숙제가 내렸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11단원 숙제 다 냈었죠? 11단은요? 12단원을 썼나? 12단원. 아, 12단원. 12단원 먼저 합시다 그러면. 12단원에서 기본 문제 12-1번, 12-2번 이쪽 다 해결됐죠? 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 네. 12-3번 쪽 12-4번 쪽 여기 안 나온 거 같아요. 안 했나? 11-4번 안 하고. 아니 숙제였잖아. 아, 숙제는 다 했어요. 숙제는 다 했어? 끝까지.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먼저 뭐 골라서 좀 풀죠. 자, 186페이지에 기본 문제 12-5번을 봅시다. 안 될 것 같은 문제만 골라서 풀도록 하죠. 다 했어요. 다 한 거니까 쫄지 말고 푸세요. 자, 이거 고생길. 아니에요. 이거 풀이가 너무 길어요. 아유, 할만합니다. 한 번은 하셔야 돼.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A는 상수였어요. 이게 그 접근을 배운 사람을 위해서 이게 넓이 공식이에요. 넓이 공식이고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이겁니다. 얘가 아니라 이것의 넓이를 구하러 가는 거죠. 넓이를 구하러 가면 교점 x표 차이에다가 세제곱을 하고 3 곱하기 2를 떠올리세요. 6으로 나누고 넓이니까 절대값 a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넓이 공식 얘라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점 x표 차이. 다시 교점 x표 차이. 2차식이잖아요. 세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2를 떠올리세요. 6으로 나누고 절대값 a를 줍니다. 네. 지금 그걸 유도를 할 생각인데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아. 나도 봐.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 이런 걸 하잖아요. 접근을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전개해서 따로따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안에 있는 게 2차 함수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돼.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는 항상 양수겠습니다만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나올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 넓이를 내가 안다면 그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만 달면 되겠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러 갑니다. 마이너스를 달고 넓이 공식이 교점의 x표 차이 따라해봐. 교점의 x표 차이 1이잖아요. 세제곱을 합니다. 3 곱하기 2를 떠올리세요. 6이 될 거고 곱하기 절대값 a라고 했죠? a의 정체가 뭐냐면 x제곱의 개수야. 따라해봐. x제곱의 개수 1이죠? 예. 이렇게 하면 적분이 완료된 거예요. 적분 값이야 얘가. 또 분모를 무조건 여기. 네. 2차일 때는 그래. 3차일 때는 또 달라. 2차일 때는 그래. 그거를 증명해 볼래 그 소린 거야 얘는. 아, 되셨죠? 증명해 볼래 그 소린 거야. 그럼 이제 그거 갑니다. 쭉 전개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되는데 그 하다 보면을 한번 해봅시다. 하다 보면을 봐요. 일단 상수랑 변수랑 있었을 때 적분은 적분 변수가 x니까 상수는 앞으로 딱 튀어나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되죠.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다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거 x가 되고 알파 베타 dx 이렇게 돼요. 상수가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인테그랄 자체가 리미트 시그마였잖아요. 리미트도 시그마도 상수랑 변수랑 곱해져 있으면 상수는 앞으로 나가잖아. 그렇죠?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러 갑니다. a에다가 정적분이니까 적분을 하러 가요. 차수를 하나 넣기고 그 지수를 나누겠죠? 빼기 2분의 범람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x의 제곱이 될 거고 상수 적분하면 적분 변수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해서 알파 베타에다가 x가 될 거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아프죠? 얘가 원래 어떻게 할 거냐면 베타 때리는 거에서 알파 때리는 걸 뺄 거야. 그것을 어차피 얘가 튀어나와야 된다 보니까 이거를 3분의 1에다가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할 생각인 거야? 그래, 그거 갑니다. 너는 A에다가 3분의 1 베타의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 어차피 베타는 거 알파는 거 빼는 거니까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에다가 베타 빼기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알파 베타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수식이 복잡할 때는 항상 공통인수는 묶자, 이게 포인트였죠. 공통인수는 베타 빼기 알파가 일단 보이고 분수가 있으니까 6분의 베타 빼기 알파로 묶으면 될 것 같아. 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분의 베타 빼기 알파로 이제 묶습니다. 잘 묶어야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또. 6분의 베타 빼기 알파로 묶으면 베타 빼기 알파로 이제 묶었어요. 합니다. 아, 험난합니다. 너는 2에다가 베타의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알파 혹은 알파 베타, 알파의 제곱, 이게 기어 나올 거고, 빼기 3에다가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고요. 뒤쪽에서는 베타 더하기 알파가 있겠죠? 베타 빼기 알파를 뺐으니까. 됐죠? 네, 완전 제곱이 될 거고. 그래, 완전 제곱 바꿔드릴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6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되죠?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갑니다. 2베타 제곱 빼기 3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2알파 제곱 빼기 3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6알파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데 이게 있으니까 플러스 2알파 베타죠. 다시! 맞죠? 2알파 베타예요. 네. 마이너스 6알파 베타예요. 그냥 날리면 되잖아. 이거 날라갔잖아요, 그죠? 바보냐 이거. 날려놓고 2알파 베타 남았죠? 그래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에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죠? 예. 이렇게 따라서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임을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한 건데 아까 왜 절대값을 붙였어요? 넓이니까. 따라해봐. 넓이.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똑같이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적분이니까 네. 그거 뭐냐 이 정적분이니까 네. 부호가 있는 면적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적분의 결과는 음수였을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적분의 결과는 양수였겠죠. 그거를 맞추려고 마이너스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게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넓이 공식이야? 그렇죠? 오케이. 네. 넓이 할 때는 외울 텐데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걔를 활용해서 12-5번 유제 걔를 풀려고 해요. 12-5번. 이거 무식하게 그냥 다 했는데. 아, 고생 많았네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에요.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6dx 이거를 해보래요.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소리죠.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빨리 푸는 게 낫겠지. x 빼기 2랑 x 빼기 3 dx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포인트가 그래. 너 근이야, x 절편이야. 그래서 이차함수를 그려. 여기가 2고 여기가 3.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거 갑니다. 그럼 얘가 적분의 결과기 때문에, 전적분의 결과기 때문에 양수냐 암수냐? 음수 나오죠.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이 공식을 우리가 알아. 그 공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달면 되는 거야. 되지? 넓이 공식은 뭐냐면 교점 x 그 차이 세제곱 분모 얼마? 6 3 곱하기 1을 떠올리라 했어요. 곱하기 절대값 a예요. 얼마죠? 1.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 그렇게 하는 거야? 되죠? 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위에 것도 증명하셨는데 아래 거는 그냥 적분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지금? 네. 고생했네요. 적용이 되는 건 이게 공식인 줄 몰랐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자, 됐습니다. 갑니다. 너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로 묶어요. x로 묶으면 2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얘가 x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야. 정적분의 결과랑 넓이가 똑같죠? 양수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그냥 될 거고 교점 x 차이가 2니까 2의 세제곱 분모를 6으로 나누시고 곱하기 x제곱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만 절대값 a니까 이렇게 했겠죠.
됐죠? 6분의 8이야 3분의 4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밑에 게.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아, 오늘 너무 열심히 했는데. 봐요.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요. 근데 애시당초 인테그랄이 리미트 시그마였잖아요.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환산이 되는 거고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리미트 시그마가 다 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는 어쨌든 찔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너는 찔 수 있게 되고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만 할까? 둘 다 할까? 둘 다 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의미가 뭐냐면 시그마랑 똑같아. 위끝 아래끝이 똑같잖아요. 똑같게 되면 알맹이를 붙여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붙여넣을 수 있다. 시그마랑 같습니다. 또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뭐 할까요? 3x dx 이거를 하나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3t dt를 하나 그놈이 그놈이지. 네. 어차피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값이 나오는 거니까 적분면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답은 똑같아.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러기도 해. 적분의 결과가 여기가 만약 상수라면 a에서부터 뭐 b까지 ft의 dt 또는 fx의 dx 다 좋아. 이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실수값을 갖겠죠. 전적분의 결과는 양수, 0, 음수 값을 갖다 보니까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얘를 k로 넣고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따라해봐. k로 넣는다. 그래. 이제 보자. 12-6번 기본 문제 2번 하러 가요. 아예 하나 더 해야 되잖아. 자 좀 봐. 미안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 얘가 밑변이죠. 델타 x 밑변이죠. 그 다음에 넌 뭐야? 높이야 높이. 높이 함수값이니까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하잖아. 그럼 너는 a에서부터 b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양수라고 고정을 해보자. 그러면 델타 x가 양수죠. 그죠? 양수죠. 이렇게 알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잖아요. 1로 가겠다는 소리는 델타 x가 2에서 1 빼고 3에서 2 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반대로 가잖아. b에서 a로 반대로 가잖아. 반대로 가게 되면 함수값이 여전히 양수인데 델타 x가 마이너스야. 2에서 3 빼고 1에서 2 빼고 돼요? 따라서 전적분의 결과는 위끝 아래끝 뒤집잖아요? 뒤집는 순간 앞에 부호가 반대야. 이게 개념이고 수식으로는 당연해. 수식으로는 얘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때문에 fb 빼기 fa 지금 내가 말을 떠든 걸 알아야 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 너 하잖아요? 너를 해보면 f의 b에다가 fa를 뺀 거야.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앞에 뭘 달아야 돼? 마이너스. 아 이거 거꾸로 했죠. 미안. f에 a가 있고 f에 b가 있을 텐데 같으려면 마이너스 달아야겠죠. 그러니까 정적분에서 위끝 아래끝을 뒤집히는 순간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자. 2번 13-12-6번 2번이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x 빼기 1 x의 세제곱. 아 참고로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더 많아요.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훨씬 많습니다. 되는 함수보다. 적분이 되는 조건이 말 그대로 적분할 수 있는 게 적분이 되는 거죠. 연속함수건 불연속함수건 상관없어요. 적분은 다 됩니다. 뭔 얘기냐면 그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 잘했는데 얘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요. 또 요렇게 있고 요렇게 가는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얘는 뭘 내가 그린 거냐면 가우스 x제곱 같은 걸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불연속 함수죠? 불연속이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분을 때리는 순간 걔는 돼. 넓이 이거는 돼. 그러니까 불연속이더라도 적분을 할 수 있어요. 미분은 불가능하고요.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언제나 그런 거예요. 가령 이런 건 적분을 못 하는 거지. 봐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을 최대한 많이 하고자 미적분 투자에 가면은 다양한 적분법을 좀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치환 적분법, 부분 적분 등등. 이걸 할 텐데 일단 변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왼쪽은 x, 오른쪽은 y야. 그래서 하나는 통일을 시켜. 오른쪽에 있는 너의 결과나 x 빼기 1에다가 dx를 한 결과나 일단 같을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죠? 너도 바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바꿔. 바꾸면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 오케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도 앞에 마이너스 바꿔요. 그러면 윗끝아래 끝이 똑같으니까 알맹이끼리 이제 합할 수가 있겠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x 빼기 1분의 너에서 너 빼는 거니까 x제곱 빼기 1의 dx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이 짓을 했냐면 적분 못해. 그죠? 그러니까 합하자 이런 얘기죠.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약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다 dx 이렇게 될 거고 적분하러 갑니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적분 c는 쓸 필요 없죠. 0, 2분의 1을 하셔야 돼. 계산은 니들이 해. 됐죠?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똑같은 소리예요. 어머. 저게 벌써 나왔지? 이것도 무식하게. 아 이거는 약간 똑똑하겠다. 자, 필기노트 꺼내세요. 그렇습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y축 대칭인 걸 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점 대칭인 걸 썼어요. 가시를 먹는 건 y축 대칭, 가시를 뱉는 건 원점 대칭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항 함수에서 보자. 다항 함수에서요. y축 대칭인 놈의 특징은 지수가 짝수야 홀수야? 짝수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 괜찮아. 상수함수. 그 다음에 절대값 x 같은 것도 괜찮아. 일단 다항 함수에서는 지수가 짝수여야 해. 기억나죠? 그렇게 됩니다. 원점 대칭이었을 때는 지수가 짝수야 홀수야? 홀수여야 돼. 따라해봐. 홀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문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초월함수 중에서 삼각함수를 보죠.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 또 할 거니까. 삼각함수에서는 뭐만 y축 대칭이었지? 코사인만. 코사인 y축 대칭이야.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 뱉는다 그랬죠? 사인이랑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세 번째. 지들끼리 더하고 뺄 때가 있어요. 지들끼리 더하고 뺄 때. 즉 y축 대칭인 것끼리 더하고 빼고 원점 대칭인 것끼리 더하고 빼고 그러면 여전히 y축 대칭이 되고요. 여전히 원점 대칭이 돼요. 왜요? 이렇게 됩니다. fx가 있는데 x의 세제곱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봅시다. 얘가 지수가 홀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대칭이겠어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이래. f의 마이너스 x를 계산하러 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돼. 근데 마이너스 묶잖아.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네가 마이너스 fx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수가 홀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원점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얘기가 그 소리야. 이렇게 지들끼리 더하거나 빼져 있으면 원점 대칭입니다. 이게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또 이제 y축 대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게 fx가 뭐 할까요? x의 4제곱 더하기 뭐 절대값 x에다가 플러스 1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함수가. 그러면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빼게 해볼까요? 지들끼리 더하거나 빼져 있으므로 얘 또한 어디 대칭이겠어요? y축 대칭 이었겠죠. 확인을 해보면 f의 마이너스 x를 해봐요. 그러면 x의 4제곱이 되고 플러스 절대값 x 똑같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x도 fx랑 똑같을 거니까 너 또한 y축 대칭이 된다라고 판별을 하는 건데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지들끼리 더하거나 빼져 있어 y축 대칭. 지들끼리 더하거나 빼져 있어 원점 대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 극대복수 문제를 풀 때. 앞에 봐라. f의 마이너스 x가 f의 x를 만족하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f의 x를 처음 했을 때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dx 플러스 2라고 쓴 다음 얘가 y축 대칭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만 남아있어야 돼? 짝수인 것만 남아있어야 돼. 따라서 호수인 것은 걷어치우는 거야. 그럼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곱하기 나누기를 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랑 나누기를 할 때는 말이야, y축 대칭인 함수는 머릿속으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원점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f의 x가 있는데 걔가요 x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x의 4제곱 플러스 절대값 x가 있다고 한번 뻥을 쳐보자. 이렇게 뻥을 쳐보자.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여기도 절대값 x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 너는 y축 대칭. 그러면 머릿속 생각이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y축 대칭은 플러스,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지. 따라서 원점 대칭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자, 그 소리인 거야. 얘가 실제 확인을 해보면 f의 마이너스 x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여전히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fx를 쓸 수 있잖아. 즉 함수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런 얘기이므로 판단을 저렇게 하자. 돼요? 됐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나누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할까? 하자. fx가 x의 4제곱 x의 세제곱 빼기 6x 뭐 이런 거를 봅시다. 이런 거를 좀 사각함수를 넣고 싶은데 좀 그래서 여기는 y축 대칭이죠? 플러스. 너는 뭐예요? 원점 대칭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죠? 얘는 원점 대칭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소리고요. 미분. 미분에서는 이 당연한 얘기야. y축 대칭인 함수를 미분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수가 짝수였는데 미분을 때리는 순간 1만큼 작아지니까 지수가 홀수로 바뀌게 되죠. 당연히 어디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원점 대칭인 함수를 미분 때리잖아요. 그럼 지수가 원래 홀수였는데 미분 때리는 순간 지수가 짝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증명대대했던 것 같아. 기본함수 연습 문제 풀 때. 이 스토리는 이런 거죠. f-x가 fx였었어요. 원래 y축 대칭인 얘기가. 얘를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때리는 순간 f 프라임 마이너스 x에다가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나가게 되고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가시를 뱉는 형태가 돼서 도함수는 원점 대칭임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됐죠? 결론 y축 대칭 미분하면 뭐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미분하면 y축 대칭. 반대로 y축 대칭 적분하잖아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적분하잖아. y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지수가 하나 올라갈 거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적분하러 갑니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적분. 정적분. 얘는 y축 대칭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y축 대칭 함수 y는 fx인데 x제곱처럼 y축 대칭 함수가 있대.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함수를 적분하래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주어진 y축 대칭 함수를 적분해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적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같겠죠?
y축 대칭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한다. 0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때린 다음에 2배를 하면 되겠구나. 2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x dx 너를 적분한 다음에 2배를 때리면 되겠구나를 알게 되고, 오른쪽이 조금 편해요. 영지번하면 편하잖아. 계산하기. 영지번하면 편할 거니까 오른쪽 쪽만 계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얘가 왼쪽 라인에 있는 y축 대칭의 성질입니다. y축 대칭의 성질. 원점 대칭하러 가죠. 원점 대칭은 좁아졌다. y는 x처럼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래요.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랑 이쪽 부분의 넓이는 같을 거야. 근데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정적분이니까 너는 음수, 너는 양수 이렇게 되잖아.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원점 대칭인 함수를 적분 떼이잖아? 하나만 0이야. 하나만 0이야. 하나만 0. 따라서 윗끝 아래 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y축 대칭이라면 0에서부터 거기까지 2배 때리고요. 원점 대칭이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 보면 이것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7에서부터 7까지, 아이고 숫자 참 아름답대네. x의 4제곱, x의 3x의 제곱, 6x 아니야 세제곱 할까? 세제곱 제곱 빼기 5x 플러스 9 dx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윗끝 아래 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이므로 원점 대칭은 하나만 얼마 나올 거야? 0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그 남는 건 너랑 남았죠. 남는 게 y축 대칭이니까 0에서부터 거기까지 하고 2배 하면 돼요. 너는 인테그랄 0부터 7까지 7까지 2배를 때리고 x의 4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플러스 9 dx 이거 적분하시는 것이 조금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네. 알겠죠? 오케이. 내일 모레 오는 거죠 우리가? 네. 내일 모레 오시면 188페이지에 있는 12-7번부터 이제 이론 설명을 조금씩 더 해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 숙제는 11단원, 12단원, 13단원 기본 문제는 이제가 다 풀려 있어야 되고, 13단원은 연습 문제 체크되어 있는 게 풀려 있어야 돼요. 13단원이요? 네. 아까 불러드린 거 있죠? 그렇죠. 11, 12, 13단원 기본 문제 이제는 다 풀으셔야 되고, 13단원 연습 문제 체크된 것만 푸시고. 13, 11.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10분 쉬었다가 기백하실 분들은 남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동하셔서 복습하세요. 3교실 이동하셔서 고생했어요.